모두의 딥러닝. 자,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자연어 처리입니다. 딥러닝을 이용해서 자연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연어 처리는 뭐냐 하면은 컴퓨터가 우리의 말과 언어를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예전부터 되어 왔었는데, 딥러닝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말에 관한 언어에 관한 데이터는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구글의 어시스턴트라든지 알렉사라든지 아니면 애플의 시리, 이런 모든 우리의 말을 인식하는 훌륭한 AI들이 이런 딥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자연어 처리를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언어를 인식하고 언어를 인식한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Hub로 오셔서 이번엔 17장입니다. 딥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 구글 콜앱 실행하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내 드라이브에 사본을 저장하신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런타임 유형을 우리가 GPU로 바꿔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볼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말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면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즉 음절에 따라서 혹은 단어에 따라서 이걸 끊어줘야 됩니다. 끊어서 하나하나를 처리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처리 과정, 준비 과정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가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라는 텍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text to word underbar sequence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을 하면은요, 이 함수가 이 문장을 단어로 구분을 해줍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text underbar to underbar word underbar sequence라는 함수는 여기 보시면은 캐러스 안에 preprocessing.txt라는 곳에서 가지고 왔고요. 이 가지고 온 안에 앞에서 우리가 말한 해보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라는 텍스트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원문과 토크나를 한 결과는 볼 텐데, 원문 그냥 이 텍스트는 해보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였는데, 토크나를 실행하면서, 즉 이런 식으로 쪼개주면서 해보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 이렇게 띄어쓰기에 맞춰서 하나의 토큰으로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세서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게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를 문장 단위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게 나누어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단어의 빈도수를 세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이렇게 먼저 세 개의 문장, 세 개의 문장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의 각 단어를 나눠 토크나합니다라는 문장과 텍스트의 단어로 토크나해야 딥러닝에서 인식됩니다. 그리고 토크나한 결과는 딥러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세 개의 문장을 독스라는 리스트에 저장을 해놓고, 이 세 개의 문장을 각각 토크나이저라는 함수로 전처를 해보겠습니다. 토크나이저라는 함수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프리프로세싱 안에 텍스트라는 캐러스 안에 라이브러리 포함되어 있고요. 토크나이저 안에 자, 토큰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그 토큰이라는 함수에 fit on text라는 또 다른 함수를 가지고 와서 이 안에 텍스트, doc스라고 하는 이 위에 세 개의 문장이 저장되게끔 하는 이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큰 함수를 만든 다음에 토큰 함수 뒤에 word underbar count라는 것을 붙여주면은 이 단어가, 이 토큰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전체 문장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이 함수를 붙여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단어 카운트가 먼저라는 것이 하나가 나오고, 텍스트에는 이 전체에 두 개가 포함되어 있다. 텍스트에가, 자, 여기 텍스트에가 하나가 있고 요 위에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먼저는 하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딥러닝에서라는 게 두 개였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텍스트에라는 것이 두 개고 나머지는 다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문장을 카운트해 보는 것은 documents underbar count라는 것을 통해서 문장을 카운트할 수 있고요. 그다음 각 단어가 몇 개의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즉 텍스트에라는 이 단어는
텍스트가 맨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 문장에 두 개의 문장이 각각 나눠져서 있죠. 두 개의 문장이 들어있다. 나머지 하나의 문장이 들어있고 딥러닝에서도 두 개의 문장이 각각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지금 요 함수를 이용한 겁니다. 토큰 언더바 워드 카운트. 그다음 마지막은 각 단어에 매겨진 인덱스 값을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다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토큰 하나하나마다 번호를 정해서 인덱스 값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덱스를 지정하는 게 word underbar index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자 보시다시피 텍스트가 1번 쭉 해서 맨 마지막에 있음에다가 15번으로 인덱스가 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처리 과정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나누어서 그것을 토큰화하면 셀 수도 있고 그것이 어느 문장에 몇 번 나오는지도 그리고 각각의 인덱스를 줘서 그것을 나중에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단어의 원핫 인코딩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원핫 인코딩을 했던 것과 똑같이 이번에도 원핫 인코딩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텍스트를 우리가 오랫동안 꿈꾸는 이는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이 텍스트 문장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이 문장을 텍스트 안에 저장을 해놓고 자 이것을 먼저 토크나이저라는 함수를 가지고 가세요. 이 함수에 이 문장이 들어가서 fit on text라고 해줬습니다. fit on text라는 것은 요 앞서서 자 여기에 나왔어요. 토크나 함수의 문장을 적용하는 함수였고요. 그래서 이 문장 우리가 텍스트라는 문장을 적용을 해서 방금 했던 것처럼 워드 인덱스를 보니까 앞에서부터 하나씩 인덱스 값이 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인덱스를 출력해 보면 뭐 1, 2, 3, 4, 5 이렇게 나올 테고요. 자, 이것을 원한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그럼 오랫동안이 맨 처음에 1, 그 나머지는 0 이렇게 꿈꾸는 처음이 두 번째가 1, 나머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씩 0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오랫동안이 0, 1, 그 다음 나머지 0, 그 다음 꿈꾸는 001, 나머지 0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일자로 숫자가 바뀌게끔 해서 이 6개의 인덱스가 원핫 인코딩을 끝난 이 벡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짝 알아봤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를 읽고 긍정과 부정을 예측하는 과정을 똑같이 우리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읽고 긍정과 부정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자, 전체 텍스트를 먼저 토큰화 과정을 통해서 인덱스화하는 방금 했던 과정을 거쳐야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가 지금 있다고 칠 때 이 평가의 문장 하나하나를 이 녹스라는 리스트 안으로 가지고 와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리뷰의 경우에는 1이라고 우리가 레이블을 정해 놓는 겁니다. 최고예요라는 것은 1, 참 잘 만든 영화예요 1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별로예요, 뭐 지루하네요 이런 거는 0으로 해서 우리가 앞서서 수술 환자의 결과를 0, 1로 했듯이 1로 했듯이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레이블 값을 1과 0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1과 0으로 지정한 값들을 클래스라고 저장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클래스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럼 이 독스는 우리가 속성어로 이루어진 학습셋이 되겠죠. 학습셋과 학습셋의 클래스를 우리가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 여러 개의 문장이 그대로 속성어로 들어가고 그다음 이것의 결과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우리가 y-값으로 즉 클래스로 정해서 예측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토큰화 과정을 거치고요. 마찬가지로 앞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토큰화 과정을 거치면 전체가 너무 재밌네요. 요 순서대로 쭉 번호가 매겨집니다. 인덱스가 매겨지고요. 그 인덱스를 살펴보니까 이 첫 번째 문장에는 1번과 2번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문장에는 3번이 들어가 있고 단어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으니까 4, 5, 6, 7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토큰화된 결과를 먼저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럼 요거는 두 개고, 자, 이 부분은 하나고, 여기는 네 개고, 이 각각 토큰이 들어있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다르면 이것을 우리가 딥러닝이나 이런 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 적용하기 위해서 각 속성의 숫자를 맞춰줘야 됩니다. 몇 개의 속성이 있는지 그 값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 2라고 하면은 앞에다 0, 0을 추가해서 0, 0, 1, 2가 되게끔. 왜냐면 제일 긴 게 4, 5, 6, 7, 4개가 있는 값이니까 4개에 맞춰서 4개가 안 되면 나머지는 0으로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3밖에 없으니까 0, 0, 0, 3이 되는 거고요. 이건 3개의 값이 있죠. 8, 9, 10은 0, 8, 9, 10으로 이렇게 패딩을 해주는 함수가 pad underbar sequence 그리고 어떤 값을 패딩을 할지 그리고 몇 개로 맞춰줄지를 이렇게 정해주는 것으로 패딩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패딩 과정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자, 그다음 임베딩에서 입력될 단어의 수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임베딩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원핫 인코딩을 통해서 뭐 오랫동안 꿈꿔온 이 부분을 뭐 1000, 뭐 01 이렇게 바꿨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 속성을 가진 경우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즉 굉장히 긴 문장의 경우 모든 값이 하나만 빼고 다 1이어야 되니까 너무 길이가 커지기 때문에 컴퓨터의 작업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긴 원한 인코딩 과정을 단어 임베딩이라는 기술을 써서 이렇게 짧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긴 값이 이렇게 4개의 값으로 바뀌는데 중요한 부분에만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길이를 짧게 표현하되 너무 불필요한 부분은 빼버리고요. 중요한 것들만 남기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에 값을 매기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 어떤 원리로 가능하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단어 간의 유사도를 미리 학습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단어와 굉장히 많은 언어를 딥러닝 라인에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비슷한 것끼리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즉, 뭐 돌핀과 타이거는 비슷하다. 해피와 굿보다는 돌핀 타이거의 관계가 이것이 더 가깝고 얘는 이쪽 그룹하고는 다르다. 캣독은 sad, bad와는 다르다. sad, bad는 굿이나 해피와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인 곳의 뉘앙스라든지 그런 차이점을 패턴을 파악을 해서 그룹을 만듭니다. 그 그룹에 따라서 임베딩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어 간의 유사도를 우리가 미리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긴 문장을 짧게 바꿔서 이 안에서 딥러닝 안에서 내부적으로 알아둘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임베딩 과정입니다. 자, 이런 임베딩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요. 이 코드를 여기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임베딩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와서 시퀀셜이라는 함수로 우리가 시작을 했죠. 그 안에 임베딩이라고 적어주고, 예를 들어 16, 4다.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올 때 16개였던 단어 수를 임베딩 과정을 거쳐서 4개로 바꿔주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16개가 4개로 바꿔주게끔 그 단어 간의 유사도를 이용해서 16개의 공간이 4개로 줄어들게끔 만드는 것을 바로 임베딩 함수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임베딩이나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스 코드로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이런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시면요. 자, 시퀀셜 안에 임베딩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워드 사이즈가 전체가 몇인지를 워드 사이즈 요 함수를 통해서 세어줬고요. 플러스 1을 해서 우리가 앞서 했던 것대로 인덱스 전체의 숫자를 세줍니다. 그 숫자가 8개로 바뀌게끔 여기서는 했습니다. 8개로 줄어들게끔. 그리고 인풋 랭스는 4개. 그래서 인풋 랭스라는 것은 몇 개씩 단어를 집어넣을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단어가 우리가 워드 사이즈는 지금 앞서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1번부터 인덱스가 20까지 있었던 이 데이터인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8개로 줄였죠. 8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20개 중 4개씩만 앞으로 집어넣어서 요 8개로 만들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풋 사이즈를 정해놓고 전체 워드 사이즈와 그것이 몇 개의 단어로 바뀔지를 정하는 과정이 바로 임베딩이라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정해진 값을 역시 우리가 fully connected layer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플래튼으로 1차원으로 쭉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플래튼으로 바꾼 값을 우리가 시그모이드를 써서 그 다음 마지막 값이 하나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과 부정을 리뷰하는 중이죠.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가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나와서 0.5 이상이 되면 긍정, 0.5 이하면은 부정이 되는 식으로 소스 코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한 결과를 여기 살짝 보시면서 파라미터가 어떻게 지정이 되는구나라는 걸 보시고요. 자, 컴파일을 이용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딥러닝 학습을 시작할 것인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옵티마이저로는 아담을 썼고요. 그 다음 긍정과 부정 둘 중에 하나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고요. 매트릭스 똑같이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델 핏을 할 때 패드 x와 클래스 x와 y가 들어간 자리인데 패디드 x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이렇게 빈 자리를 채워준 것을 패디드 x라고 지정을 했죠. 이걸 x 데이터로 트레인 데이터로 쓰고요. 그 다음 클래스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 앞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클래스가 긍정이면 1, 부정이면 0으로 지정한 이 클래스를 지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20번이 반복이 되게끔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요. 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점점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1에 가까운 1이라는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요 다음 시간에 지금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조금 더 큰 용량의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RNN이라고 하는 순환신경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배운 이 자연어 처리 과정을 딥러닝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원리를 익힌 자연어 처리의 그 원리를 어떻게 가지고 와서 신경망에서 활용할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18장이고요. GitHub으로 오셔서 시퀀스 배열로 다루는 순환 신경망이라는 부분에 구글 콜앱 실행하기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파일로 가셔서 드라이브에 4번을 저장하시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런타임의 유형을 GPU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 준비가 끝나면은요. 지난 시간에는 긍정과 부정 리뷰를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몇 개 안 되지만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진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텐데 데이터가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도 순서로 이렇게 단어를 토큰화 시켜서 몇 개가 사용됐는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 처리를 끝낸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자료를 가지고 가서 실험을 하기 전에 먼저 순환신경망 RNN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부터 알아볼 텐데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순환신경망이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그동안은 각각의 속성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속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마인디언의 당뇨 예측이라면 임신 횟수가 몇인지와 그 다음 그 뒤에 나오는 무슨 공복시 혈당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관련이 없던 서로 별개의 속성들이었는데 그것을 각각 따로따로 취급을 해서 하나의 예측을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입력값이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가 몇이야 라고 물어봤다면 오늘을 알아야 또 주가가 라는 걸 알아야 몇이야 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값을 하나씩 기억을 해서 다음으로 넘겨주고 또 기억해서 다음으로 넘겨줘야 주가가 몇인지 오늘 값에 대한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입력이 이렇게 한 번 들어가고 또 한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고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가는 것을 기억했다가 출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순환, recurrent라는 말을 써서 순환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recurrent neural network, 순환신경망이 자, 이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순환신경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뒤에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자, 이런 LSTM이라는 방법인데 LSTM은 오늘 주가가 몇이야라는 것을 똑같이 입력을 해도 그 가운데에 LSTM이라는 섹터가 있어서 이 부분이 다음으로 기억을 넘길 것인지 안 넘길 것인지를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RNN과 LSTM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우리 보시면은 먼저 이번에 가지고 온 데이터는 로이터라는 먼저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로이터라는 데이터는 로이터 뉴스를 말하는데 로이터 뉴스를 뉴스의 기사를 각각 단어가 몇 번이 사용되는지 그 각 단어를 토큰이라고 했죠. 토큰화 시키고 나서 그 토큰이 문장 안에서 몇 번이 사용됐는지를 기록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Xtrain, Ytrain, Xtest, Ytest로 분리를 해 놓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number words라고 되어 있는데 기사가 너무 길 경우 1000개까지만 가지고 오라는 뜻이고요. 테스트 셋을 미리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0.2%는 테스트 셋으로 분류를 하게 해서 자,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요. 자, 카테고리라는 건 뭐냐면은 몇 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는가. 즉,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뉴스인지를 분류하는 겁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이런 4개의 문장이 있을 때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으나 이 문장은 날씨에 관한 카테고리구나 이렇게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은 주가가 뭐 상승했으면 주식에 관련되구나 된 거구나. 그다음 이번 선거에서는 누가 이길 것 같아? 정치. 그다음 퍼셉트론 뭐 신경망 이건 딥러닝이구나. 이런 식으로 뉴스의 카테고리를 맞추는 겁니다. 그 카테고리의 숫자가 보시면 46개가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불러올 때 보면 테스트셋을 따로 나눴죠. 그래서 테스트셋이 20%가 테스트용 뉴스로 가서 2246개가 테스트용 기사로, 나머지 8582개가 학습용 뉴스 기사가 되어서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기사를, 학습용 기사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기사가 여러 개의 단어가 모였겠죠. 여러 개의 그 단어들을 토큰으로 바꿨고요. 그 토큰이 빈도수가 몇 번째인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빈도수가 1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기사, 높은 토큰, 높은 단어란 뜻이고요. 쭉 가다가 빈도수가 뭐 111이다 그러면은 111번째로 빈도수가 많이 출현하는 단어이다. 그래서 단어별로 그 단어가 데이터 안에서 몇 번이나 나타나는지 그 빈도수대로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한 줄 한 줄을 8,982개를 학습용으로 사용할 거고요. 이 각 기사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6개의 카테고리 중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가 맞추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될 일은 뭐냐면요. 단어의 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단어의 수를 맞춰준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사가 뉴스 기사가 제각각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부터 세에서 몇 개까지의 단어만 가져오라라는 그런 단어의 수를 지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ax len이라는 값이 100으로 정하면은 100개까지만 딱 불러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xtest에 가져온 값 중에서 100개까지만 불러오라는 식으로 xtrain을 재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xtest도 마찬가지로 100개로 맞춰서 단어의 수를 먼저 맞춰주고요. one hot encoding 처리를 to underbar categorical이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배웠었죠.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모델의 구조를 설정할 때 자연어 처리를 배울 때 배웠던 embedding이라는 함수가 다시 나옵니다. 자, embedding이라는 건 앞서 입력받은 값을 몇 개로 바꿔서 그 다음으로 넘길지를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00개씩 넘겨받아서 100개로 만들어 보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100개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뒤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100개에 맞춰서 사이즈가 맞춰져서 뒤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100개로 맞춰졌기 때문에 이 뒤에 LSTM에 이 LSTM 좀 이따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 100개로 사이즈가 맞춰져서 그 다음 단계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LSTM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앞서 배웠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냥 LSTM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 LSTM이라는 함수 안에는 몇 개의 단어를 쓸 것인지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를 뭘 할 것인지만 정해주면 되는데 액티베이션 함수는 우리가 그동안 시그모이드라든지 아니면 소프트맥스 같은 걸 썼지만 이 LSTM에서는 tanh라는 함수를 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anh라는 함수를 액티베이션 함수로 LSTM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라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 댄스 레이어를 통해서 46개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그랬죠. 46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46으로 마지막 이 레이어의 마지막 아웃풋 값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 역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softmax라는 액티베이션 함수로 활성화 함수를 정해주겠습니다. 모델의 구조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실행을 하실 때 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역시 categorical cross entropy를 적용해 주시고 아담을 쓰시고요. 그 다음 조기 중단 설정하고 그다음 모델 실행하는 것까지 앞서서 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정확도를 출력하는 것까지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validation accuracy가 71%일 때 끝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000개의 뉴스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약 2,000여 개의 테스트를 해봤을 때 46개의 카테고리를 맞추는 정확도가 현재 71%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텍스트와 학습셋과 테스트셋의 오차를 확인하는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셋의 오차가 점점 커지기 전에 학습을 멈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얼리 스탑핑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16번째에서 멈췄다라는 것. 자, 앞서서 했던 내용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LSTM하고 CNN, 우리가 앞서 배운 CNN을 합쳐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과 달라진 점만 보겠습니다. 자, 컨볼루션은 1D라는 레이어가 더해졌다는 것이 다릅니다. 자, 컨볼루션은 1D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 자, 이게 바로 컨볼루셔널 1D.
그러니까 신경망에서 컨볼루션 신경망을 적용할 때 앞서 우리는 2D에 적용하는 것을 봤는데 1D로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2D였던 그 데이터가 이렇게 한 줄로 1D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2디멘셔널이 1디멘셔널 데이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커널에 해당하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값을 뽑아내죠. 왔다 갔다 하는 값도 역시 1D로 바뀝니다. 그래서 1, 0, 1로 바뀌어서 이렇게 하나씩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나갈 때 값이 1 곱하기 1, 4 곱하기 0, 3 곱하기 1로 바뀌어서 1 더하기 여긴 0이 되죠. 3에서 4가 되는 겁니다. 요 값이 4로 바뀌고 자, 요 부분 지날 때는 6으로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1, 4, 3, 2가 지나가면서 자, 이렇게 1, 4, 3, 2가 지나가면서 4, 3으로 바뀌게 되는 자, 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1D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2D였던 것이 1D로 바뀐 것 말고는 모든 원리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컨볼루션 1D라는 것을 더했다라는 것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컨볼루션 1D의 커널 사이즈는 5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예전에 3, 3 이런 식으로 가로와 세로 값을 정해 주던 것을 이제 5라는 값을 정해 주는 것으로 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64번 반복을 해서 이 컨볼루션 값을 64번을 만들어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패딩이라는 건 뭐냐면요. 앞서 처리했었던 우리가 비능 값을 0으로 채워주는 그 과정을 여기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액티베이션 함수를 밸류로 썼고요. 스트라이드라는 것은 보폭, 그러니까 이 커널이 이렇게 마스크가 이렇게 쭉 흘러가죠. 그 몇 개 단위로 움직일 것인지 하나씩 움직이라는 뜻으로 스트라이드를 1로 했고요. 그다음 맥스 풀링하고 LSTM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LSTM 레이어를 적용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댄스 레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액티베이션을 적용을 해주면서 LSTM도 적용하고 그다음 그 전에 앞서서 컨볼루션 레이어도 적용을 한 결과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했을 때 이 결과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파라미터 수가 몇 개로 변하는지도 참고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모델의 실행 옵션을 정할 차례인데요. 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러온 데이터가 IMDb라고 해서 영화 리뷰 사이트에서 불러온 데이터인데 영화 리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우리가 앞서 자연어 처리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훨씬 더 큰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전 처리를 해준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고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 중단, 자, early stopping 옵션을 줬고요. 모델을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은요. 자, 이렇게 5번 정도 진행이 되면서 학습이 멈췄고요. 그리고 accuracy가 0.8796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세카 학습셋의 오차를 비교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일찌감치 더 이상 테스트셋의 로스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서 우리는 여러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맞춰보는 것을 했었고 이번엔 2개의 카테고리 중 하나를 맞춰보는 걸 했었는데 둘 다 언어를 가지고 다룬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토큰화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경망의 대표적인 방법인 RNN, LSTM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그 과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어 처리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신경망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가장 최근에, 이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어텐션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폴드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또 따로 블로그에다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요. 자, 이 블로그에 보시면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딥러닝이 학계에 등장을 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학계의 어려움들을 즉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해결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 순위가 이렇게 기존에 가장 앞서던 그 방법들을 월등한 차이로 알파폴드가 이겼습니다. 알파폴드가 사용한 그 딥러닝의 원리에 어텐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텐션을 지금 공부를 하면서 어텐션이란 무엇이고 어째서 어텐션을 썼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잠시 알아볼 텐데요. 자, 그림을 먼저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기존의 RNN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 그게 다예요."라는 것을 영어로 바꿔주는 과정을 처리할 때 이렇게 짧을 때는 이것이 "예, 그게 다예요."라는 것을 이 마지막에 전달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es, that's all"이라는 것을 풀어낼 수가 있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길 경우 이 마지막에서 넘길 수가 없겠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이거 전달된 것을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과정으로 넘길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지는 이 데이터를 다룰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LSTM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 기억을 관리해 주는 거 있었지만 LSTM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텐션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왔습니다. 자, 어텐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림을 하나 다시 보여드리면요. 자,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어텐션의 구현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 과정으로, 즉 앞에서 우리가 자료가 이렇게 축적이 되는 부분을 인코더라고 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사용되는 부분을,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을 디코더라고 할 때 인코더와 디코더로 넘겨주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근데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즉 이 앞에서 입력되는 부분과 나중에 나오는 부분 사이에 이런 어텐션이라는 층을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어텐션 층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어텐션 가중치라는 것을 각각 입력된 값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어텐션의 기본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맥스가 사용되고요. 그리고 각각 맨 처음에 인코딩된 값을 어텐션 스코어라는 것으로 저장을 하고 이 어텐션 스코어에 의해서 각각의 토큰의 중요도가 몇인지를 어텐션 가중치를 통해서 정해주는 게 바로 어텐션의 기본적인 구현 원리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것을 당신께 필요한 전부는 attention이네요 라고 바꾸는 과정에서 요 attention이 요 5개의 토큰이 요 5개의 토큰을 의미하는 겁니다. 토큰이 각각 가중치를 가지게 되는데 맨 첫 번째 올 자리에 가중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다. 즉 하나, 둘, 셋, 네 번째 U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만약 attention이네요 해서 attention이라는 것 첫 번째 attention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앞에서 앞서서 학습을 통해서 이것을 결정을 해준 다음에 그 결정한 값을 가지고 디코딩을 하는, 즉 그것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것이 바로 어텐션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딩 부분과 디코딩 부분 사이에 어텐션이라는 레이어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것이 어텐션의 기본 원리고요. 자, 그럼 어텐션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더해주느냐? 자,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어텐션이라는 값을 하나 추가를 해주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어텐션이라는 층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에 어텐션을 더해줄 수가 있는데 이 어텐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텐션 설치를 위해서는요. 콜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느낌표 pip install attention이라는 것을 설치를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진행을 하시면은요. 자, 설치가 안 된 것이 있다면 설치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설치가 마쳤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우리가 인스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from attention, import attention이라는 이 한 줄을 추가하셔서 attention 함수를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 함수는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것 사이에 attention이라는 함수를 적어줌으로써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실행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반드시 GPU를 설정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진행이 끝나고 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애큐러시가 0.88, 그 전에 했었던 0.87 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죠. 그래서 어텐션을 써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냈다라는 거, 그리고 어텐션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입하는지, 그 어텐션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지 를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테스트가 더 이상 더 나은 결과를 만들지 못할 때 우리가 학습을 끝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어 처리에서 배웠던 원리가 RNN과 LSTM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텐션으로 넘어와서 어떤 식으로 어텐션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 데이터의 특성을 담은 새로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